알아두면 쓸데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 루이 9세가 죽은 후 필리프 3세가 국왕이 되었는데 그는 재위 15년 동안 특별한 정치적 업적을 쌓지 못했고 1285년 키 크고 잘생긴 미남자 필리프 4세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이 미남자는 겉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었는데 결혼과 전쟁으로 왕실 영지를 크게 넓혔고 관리의 공무 집행을 강화하고 국가기구를 정비했으며 전국에 적용할 법률을 편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아들 루이 10세, 필리프 5세, 샤를 4세는 모두 단명했는데 이들의 재위 기간은 모두 합쳐야 1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328년 샤를 4세가 후사 없이 사망하자 카페 왕조도 막을 내렸고 국왕 자리도 잠시 공석이 되었는데 당시 주요 왕위 경쟁자는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남자 필리프 4세의 사촌 필리프 드 발루아와 필리프 4세의 외조카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였는데 에드워드 3세는 필리프 4세의 직계혈통이라 왕위 계승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귀족들은 영국인이 자기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살리카 법전에 나오는 여자는 재산을 계승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영국 왕의 왕위 계승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필리프 드 발루아가 필리프 6세로 추대되었고 그때부터 발루아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필리프 6세는 왕이 된 뒤 프랑스 서남부에 있는 영국 영토를 수복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완강히 저항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정당한 왕위 계승자라고 했는데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는 프랑스와 영국 간에 벌어진 100년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왕위 쟁탈전은 전쟁의 도화선에 불과했고 이면에는 더 심각한 원인이 있었는데 우선 영토 분쟁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시작되는 100년 전쟁. 영국의 노르만 왕조와 플랜테저넷 왕조는 모두 프랑스 귀족이 세운 것이라서 프랑스 내에 많은 영지가 있었습니다. 필리프 2세부터 프랑스 왕들은 지속적으로 프랑스 내에 있는 영국 영지를 회수했으나 영국 왕은 여전히 프랑스 서남부 지역에 적지 않은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속이 불편했던 역대 프랑스 왕들은 영국 왕실 세력을 축출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플랑드르 문제였는데 프랑스에 속해 있던 플랑드르는 양모업이 상당히 발달한 곳으로 서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손꼽혔습니다. 그런데 양모업의 원료인 양모가 대부분 영국에서 수입되었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서는 영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1328년 프랑스 왕 필리프 6세가 플랑드르를 직접 통치하기로 하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양모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플랑드르는 원료 공급을 보장받기 위해 영국의 반프랑스 정책에 손을 들어주면서 에드워드 3세를 플랑드르의 합법적인 통치자로 인정했습니다. 필리프 6세는 크게 분노했는데 이런 갈등들이 얽히면서 결국에는 1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군대는 주로 기사로 조직되어 있었으나 영국군은 군인을 고용하여 보병, 기마병, 궁수로 조직해 국왕이 일괄 지휘했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용맹함을 두루 갖춘 프랑스의 기마부대는 힘으로 볼 때 영국보다 한 수 위였으나 전쟁이 시작되자 프랑스 군대는 싸우는 족족 패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바다를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해상권을 차지하느냐가 전쟁의 성패를 갈랐는데 1340년 슬로이스 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치열했던 해전 속에서 영국군은 적은 수로 프랑스 군대를 물리쳤는데 그들은 프랑스 군대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해상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때부터 영국군은 계속해서 군대를 프랑스 본토로 실어보냈는데 전쟁은 프랑스 영토에서 벌어졌지만 이후 교황의 조정으로 양국은 몇 년간 휴전을 했습니다. 필리프 4세는 강력한 국왕이었는데 그는 왕권을 강화하면서 교황과 대적했습니다. 당시 많은 왕과 귀족이 교황에 대항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징벌을 받았는데 필리프 4세는 교황과의 대치 상황에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로마 귀족들과 협력하여 교황청을 공격했고 이미 나이가 많았던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필리프 4세는 프랑스 서남부의 베르트랑드 고 주교를 교황으로 추대했는데
그가 바로 교황 클레멘스 5세입니다. 후에 필리프 4세는 교황청을 바티칸에서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 성으로 옮겼는데 새 교황은 수십 년을 그곳에서 갇혀 지내게 된 바 이것이 역사적인 아비뇽 유수입니다. 다시 시작된 전쟁. 전쟁이 다시 일어난 때는 1346년이었는데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프랑스에 상륙한 것입니다. 그해 8월 프랑스 동북부의 크레시에서 양측은 결전을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영국군 궁수들은 침착하게 프랑스군을 사정거리 안으로 유인한 다음 공격을 했습니다. 일부 프랑스 기마병은 적군을 막기도 전에 쓰러졌고 말이 쓰러져 혼자 걸어야 했지만 갑옷이 너무 무거워 움직임이 둔해 적에게 공격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전장은 프랑스 군인들이 버린 갑옷, 무기, 죽은 말로 가득했는데 프랑스 군대는 큰 타격을 입었으나 영국 군인의 손실은 4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군은 그 기세를 몰아 이듬해 프랑스의 항구 요새 칼레를 공격했는데 1348년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1348년에서 1352년까지 흑사병의 출현으로 적어도 3분의 1의 유럽인이 생명을 잃었는데 프랑스와 영국도 흑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더욱 심각했던 것은 국왕인 필리프 6세도 흑사병에 걸려 죽은 것인데 인구가 크게 줄자 양국 모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쟁을 계속할 여력이 없어진 두 나라는 근 10년간 전쟁을 하지 않았으나 1355년 영국이 다시 전쟁을 벌였습니다. 프랑스 서남부의 기엔과 가스코니를 공격했고 다음 해의 양측은 푸아티에에서 두 번째로 큰 전투를 벌였습니다. 영국군은 에드워드 3세의 아들 흑세자 에드워드가 이끌고 프랑스 군대는 국왕 장 2세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전략에 뛰어나고 용맹했던 흑세자는 프랑스 군대를 추풍 낙엽처럼 쓰러뜨렸고 장 2세와 그의 아들 필리프를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프랑스는 푸아티에 전투의 패배로 혼란에 빠졌고 영국은 프랑스의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는데 이 위급한 시기에 젊은 프랑스의 왕세자 샤를은 큰 임무를 받았습니다. 배상금과 군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산부회를 소집했는데 시민대표는 뇌물 수뢰 관리들을 처벌할 것과 회의에서 선출된 대표가 왕세자와 함께 집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샤를은 시민대표의 요구를 거절하고 강제로 회의를 해산시켰는데 이런 행동은 파리 시민의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압력을 이기지 못한 샤를은 다시 산부회를 열었지만 회의는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회의에서 강제로 통과시킨 협의안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자크리의 난. 왕실과 관리들에 대한 파리 시민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는데 1358년 2월 파리 상공업회 회장 엔치엔느 마르셀의 주도로 파리 시민이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자들은 왕궁을 급습했고 놀란 샤를은 반란자들의 위협에 즉시 개혁하는 데 동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던 농민들이 끝내 들고 일어난 것인데 이것이 자크리의 난으로 자크는 촌뜨기라는 뜻으로 파리 귀족들이 농민을 멸시해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왕실과 귀족들은 매우 놀라 즉시 군대를 규합하여 농민 반란을 잔혹하게 진압했고 파리 시민의 봉기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로 끝났습니다. 국내 정세가 계속 혼란스러워지자 샤를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영국과 싸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1360년 그는 영국과 굴욕적인 브레틴이 화약을 맺고 루아르강 이남에서 피레네 산에 이르는 영토를 영국에 넘기고 장 2세의 석방 보석금으로 거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영국 왕이 프랑스 왕에 예속되지 않은 신분으로 프랑스의 거대 영토를 점유할 수 있음을 인정했고 영국은 프랑스 왕위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장 2세가 귀국할 때 어린 아들 필리프가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 장은 고통받을 아들 걱정에 필리프를 자기 대신 풀어주었으면 했습니다. 1364년 장 2세가 병사한 후 즉위한 샤를 5세는 항상 프랑스의 패배를 떠올렸고 서력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온 힘을 기울였으며 많은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재정 분야에서는 세수 관리를 정리했는데 관세, 인두세, 염세를 징수해 재정을 강화했습니다. 군제 개편은 그의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량의 보병을 모집해 일부 기마병을 대신했고 포병대를 조직하고 해군을 재건했습니다. 그의 지도로 프랑스는 점차 패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1369년 샤를 5세가 영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재력이 출중한 베르트랑 게클랭을 총수로 임명했는데 이후 그의 선택이 탁월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게클랭이라는 위대한 군사가의 지도로 프랑스군은 영국군을 프랑스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1380년 프랑스군은 할양했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고 영국군을 연안 일대로 몰아냈고 영국 왕은 급히 프랑스와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전쟁이 막 역전되던 시기에 샤를 5세가 세상을 떠나고 미성년인 샤를 6세가 등극했는데 나이가 어려 숙부들이 대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한심하게도 정권 다툼에 빠졌는데 성인이 된 샤를 6세는 나중에 놀라운 정치 재능을 보여주었지만 1392년부터 정신착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위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때문에 정권을 잡기는 어려웠고 귀족들은 이때를 틈타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오를레안 공을 중심으로 하는 아르마냐트파와 부르고뉴 공을 중심으로 하는 부르고뉴파가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트루아 조약. 귀족들의 싸움은 프랑스의 국력을 약화시켰고 국민에게도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는데 결국 시민들과 농민들의 봉기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영국 역시 내분이 많아 양측 모두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1396년 20년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1413년 야심만만한 헨리 5세가 영국 국왕이 되었는데 이 젊고 혈기왕성한 국왕은 프랑스에 대한 전쟁에 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이 혼전을 보이는 틈을 이용해 헨리 5세는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며 그가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라고 주장했습니다. 1415년 영국 군대가 노르망디에 상륙했고 아젠쿠르에서 프랑스군과 만났는데 프랑스군은 병력이 상대적으로 우세했지만 지도력 부족으로 영국군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권력 쟁탈전에서 패한 부르고뉴 공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부르고뉴파의 협조로 영국군은 순식간에 프랑스 북부 전체와 수도 파리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헨리 5세는 샤를 6세에게 그의 딸을 헨리 5세와 결혼시키도록 강요하여 왕세자 샤를의 계승권을 박탈했으며 자신이 왕위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1420년 전쟁의 패배로 프랑스는 영국과 굴욕적인 트루아 조약을 맺었는데 조약으로 프랑스는 영불연합 왕국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영국 왕 헨리 5세는 자신이 프랑스의 섭정왕이며 프랑스 샤를 6세가 죽고 나면 프랑스 왕위를 계승한다고 선포했습니다. 1422년 헨리 5세와 샤를 6세가 잇따라 사망했고 영국은 헨리 5세와 샤를 6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프랑스와 영국의 국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헨리 6세였습니다. 헨리 6세가 즉위했을 때 아직 한 돌도 안 된 아기여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전혀 없어 숙부인 베드퍼드 공이 프랑스 섭정왕을 대신했습니다. 영국 왕에게 계승권을 빼앗긴 왕세자 샤를은 헨리 6세의 국왕 지위를 인정할 수 없었고 그를 따르는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 남부를 수복하여 남북이 대치하는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프랑스 북부를 점령한 영국군은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고 프랑스 국민에게는 중과세를 매겼습니다. 영국이 점령한 지역의 프랑스인들은 가혹한 약탈에 시달렸으며 그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져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 왕위 쟁탈전이 민족 해방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랑스사 이야기, 프랑스의 기적을 만든 잔 다르크로 이어집니다.